자, 우리 이번에는 단일 집단의 모 비율의 검정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x가 이와 같은 이항 분포를 따른 확률 변수이면 n번의 시행에서 일정한 확률 p에서의 n번의 시행에서의 어떻게 출현 횟수에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 변수이죠. 그랬을 때 n번의 시행에서 출현 횟수에 대한 비율, 개념이 표본 비율일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 비율은 표본의 크기 n이 클 때 우리는 이것이 정규화 된다는 걸 했어요. 그래서 표본 비율의 분포는 점근적으로 이와 같이 정규 분포를 하고, 자, 이때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치는 p가 되고요. 분사는 n분의 p의 1-p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표준화 단계까지 거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고요. 우리가 자, 모비율 p에 대한 검정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통계량 계산하고 그다음에 가설의 검정을 하면 단계로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기무가설은 모비율이 얼마일 것이다라는 기무가설 하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검정 통계량에 대한 형태는 이거였었고요. 이거에 대한 값 자체는 이제 기무가설 하에서니까 모비율이 P0라고 전제되어 있는 상황을 여기다 대입한 것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규 분포로 보고하는 것이고 검정 통계량의 값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대립가설의 형태를 상단측, 하단측, 양측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P0보다 모비율이 크다라고 하는 상단측 형태라면 어떤 기각 기준값보다도 우리의 검정 통계량 값이 크다면 그 얘기는 어떤 기준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둘의 사이가 벌어졌다는 얘기죠. 특히 이게 어떤 값보다도 크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P햇이 P0보다 좀 더 크게 좀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들에 대한 정보 가지고 사전적 정보인 현재 표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모비율이 이 값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이 표본 비율을 가지고 이 값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효과가 옵니다. 자, 또 마찬가지 하단측일 때는 어떤 기준값 자체보다도 작은 데로 있으면 그럼 당연히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거겠죠. 반면에 이제 양측 검정은 어떻게 됐어요? 양쪽으로 벌어지면이죠. 너무나 크든지 작든지인데 너무 크든 작든에 대한 영역에 대한 면적 자체가 알파인 걸 해야 되니까 2분의 알파로 바뀌는 거죠. 기각 기준값 자체가. 그래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모비율 P에 대한 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제를 보죠. 종전의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량률은 0.05이었어요. 현재. 자, 그런데 새로운 공정, 이제 변화를 줬겠죠. 그래서 새로운 공정을 도입해서 생산된 제품 100개를 추출했습니다. 100개의 제품을 임의로 추출. 임의로 추출이니까 독립성 보장받는 거고요. 같은 데서 뽑힌 형태니까 동일 분포도 보장받고 그래서 IID 또 랜덤 샘플 이런 개념이 되죠. 그랬더니 3개의 불량품이 발견됐어요. 좀 고무적이죠. 여태까지는 100개 하면 5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100개를 뽑으니까 3개만 뽑혔어요. 그래서 표본 비율은 0.03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값보다도 작게 됐으니까 새로운 공정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더 개선됐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런데 단지 줄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의 상황을 살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공정에서 분량률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읽어야죠. 분량률이 달라졌는지의 개념이 아니고 개선되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량률이 작아졌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립가설은 바로 하단측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고 유의 수준 얼마에서 검정하시오라고 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5%에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개선되었냐라고 묻는 거니까 하단측 검정이 단측 검정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가설은 기무가설은 0.5 변화 없다. 그다음에 대립가설은 0.5보다 줄어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과연 100개를 뽑아서 3개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우리 통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한번 직관적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나중에 확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은 0.05로 제시가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이와 같은 형태의 검정 통계량 값을 갖죠. 이와 같은. 이게 이제 P0인 거죠. 그래서 P0 값 대입하고 P 햇 대입하고
그다음에 P0, Q0, 그다음 N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정규 분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기각력은 5% 쓰는데 5%보다도 하단측이니까 마이너스 G 0.05에 대한 값보다도 작은 쪽에 대한 형태가 기각력이 되죠. 그러면 정규 분포표에서 이 마이너스 0.05의 값을 찾아야 되죠. 자,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는 이와 같이 대칭 형태니까 이쪽 면적이 0.05 되는 형태의 이 포인트를 찾아서 여기 대칭되는 거니까 이게 0.05일 때 대한 이 값하고는 마이너스 9 차이만 있는 거니까 오른쪽에 대한 형태를 찾아서 마이너스 배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가 0.05가 된다는 얘기는 누적 확률이 0.95 되는 거죠. 그래서 표에서 찾으면 0.95가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0.04하고 0.05 사이에 있는 0.9495, 9505이니까 그거의 값 반 정도 되는 2분의 1 정도 되는 0.045 정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1.6에 0.04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645 값이 기각 기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기각 기준값이 나왔으니까 이 값보다도 적게 있는지 작게 있는지 또는 크게 있는지 이걸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P햇이 0.03 그러면 0.03을 대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P0, Q0, P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Q0는 1-P0고 그래서 다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0.918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기각기준값은 마이너스 1.645로 여기에 있는 건데 우리의 검정 통계량 값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극단적인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와 같은 영역 자체가 뭐죠? 채택 영역이죠. 채택 영역의 값에 들어와 있어요. 기각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채택을 해요. 즉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형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을 못하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자, 기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대립가설은 채택하지 못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는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하게 되는 거니까 이 정도의 불량률이 발견된 거 가지고는 우리 새로운 공정에서 도입된 새로운 생산 제품이 즉 새로운 공정이 불량률이 개선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 없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기각한다는 얘기까지 이제 하지 못한다는 것까지 얘기했지만 새로운 공정에서 불량률이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 싶은 거죠. 이 사업주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런 경우에 결론 내려주는 것은 불량률이 개선되었다고가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불량률이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단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처럼 개선되었다고 할 수 없겠다는 정도로 좀 유효하게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좀 관례적이고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 비율에 대한 검정 부분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R을 통해서 이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 데이터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가면 예제에서 불량률이 3개, 그 다음에 정품이 97개가 나오게끔 데이터를 임의로 제가 구성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들인 데이터를 읽어서 그 데이터의 구조를 봤더니 100개에 대한 오브저베이션이 있고요. 한 개의 변수인데 변수명이 프로덕트예요. 그리고 데이터 값은 디펙트 아니면 석세스, 그러니까 불량품 아니면 양품의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걸 숫자화 시켜야 우리가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포문을 이용해서 뭐 일반적인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비슷한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if문도 쓸 수 있고 포문도 쓸 수 있고 아래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펙트로 되어 있는 것은 1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은 0으로 주는. 그러니까 불량품이면 1로, 불량품이 아닌 것은 0으로 이렇게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100개 중에서 3개 불량품 있게 제가 데이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표본 비율은 여기서처럼 0.03 개념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한 개의 데이터에 대한 형태의 지금 불량률 자체는 모불량률 자체가 0.05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NP, 1PQ의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부러 SD란 라지 대문자에서 SQRT 0.05 곱하기 0.9에 대한 곱의 스퀘어 루트. 그래서 표준 편차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 놔두고 그 함수에서 이것도 티칭 데모스 패키지 안에 있는 펑션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x라고 하는 변수, 여기서 만들어진 x라는 변수가 생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 x의 변수가 1이 3개 있고 0이 97개가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셋에 대해서
G테스트 하는 방식은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비율이 이거인지 테스트하라.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우리가 G테스트라고 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주어지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알터너티브 이걸 이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알터너티브 그러면 대립가설인데 대립가설을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하단측이 있고 상단측이 있고 양측이 있고. 그래서 하단측 개념을 할 때는 어떤 값보다도 적은지에 대한 관심 이런 형태가 될 때는 우리 콤마로 묶고 우리 따옴표로 묶고 less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상단측을 할 땐 greater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양측일 땐 two side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example이나 여러분들 우리 교재를 보면 이런 예제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고요. 그거 한 결과들이 이와 같이 원 샘플 G 테스트라는 타이틀로 해서 결과치를 줍니다. 자, 이 결과치를 지금 다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좀 뒤에 가서도 할 것도 있고 한데 좀 대충 살펴보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 값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검정 통계량 값 유사하게 계산되어 있고요. 표본의 개수 100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바로 이걸 의미해요. 우리가 지금 제시됐던. 그래서 요 값에 대한 얘기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of the sample mean. 우리 xi들에 대한 형태가 어떤 분포를 하고 평균이 뮤가 되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되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중심 극한 정리를 쓰든 아니든 우리 정규 분포화 되는 거로 돼 있었고 미는 그대로 분산은 이거부터 표본의 개수에서 줄죠. 표준 편차는 이거에 대한 루트 개념이니까 100개의 데이터였으니까 10으로 나눠주는 값. 그래서 요 값의 10분의 1 개념이 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p-value라는 거를 주게 돼 있어요. 요거는 지금은 p-value가 0.1794. 그래서 0.05보다 크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를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true mean is less than 0.05 이렇게. 자, 이건 지금 비율 개념인데 우리가 이것을 G테스트에서 평균의 개념 가지고 하는 거로 이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mean이라는 개념에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true mean is less than 0.05.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alternative를 less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장을 아래서는 감지해서 합니다. greater라면 여기가 greater로 바뀔 거고요. 양쪽이면 양쪽이라는 언급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는 게 뭐냐면 우리 추정 부분 할 때 제가 여기서 사용되는 형태의 example에서 거기서 나왔던 인자의 하한값과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제공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개념이에요. 자, 보니까 이때는 이제 뭐냐면 양측이 아닌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어떤 값보다 작은 쪽에 관련된 형태죠. 그래서 뭘 주냐면 이와 같은 전체 영역이 있으면 지금 95% 알파는 0.05를 쓰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0.05 형태니까 이쪽이 0.05 되고 여기가 0.95가 되는 이 구간을 설정해 줍니다. 양측이면 이와 같은 형태에서 이쪽이 0.02요, 이쪽이 0.0에서 이것이 0.95가 되는 이 구간을 설정해 주고요. 이렇게 되는 양측 구간일 때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추정 부분의 구간 추정과 일치하는 거고요. 단측 검정의 경우는 이것처럼 이쪽 전체 마이너스에서 어느 값까지가 0.9, 상단측이면 무한대까지 어느 1.0에서 이렇게. 그래서 반 개구간 또는 반 폐구간, 반 영역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06 정도까지가 바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에요. 그러니까 5% 벗어나는 비율 값은 0.06보다 클 때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걸 가지고도 가설 검정의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0.05인가 묻는 건데 0.05가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컨피던스 인터벌 개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이런 효과가 옵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야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형태로 우리가 판단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샘플 에스티메이트에서 mean of x, 샘플 민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주는데 다 대부분 설명이 됐는데 지금 p-value 부분이 설명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요거는 곧 p-value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p-value에 대한 개념은 직관적으로 뭐 어떤 건지 미리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보면 우리 검정 통계량 값이 이 마이너스 0.91766이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 정규분포의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게 1.0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0.97 얼마면 요 정도가 될 거예요, 대충. 0.9 얼마. 그럼 이 값보다도 더 작을 확률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less 하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이 값보다도 더 적은 쪽에 나타나는 확률. 이걸 보통 검정 통계량의 값이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 더 극단적일 확률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0.1794라는 확률을 갖는 거예요. p-value는 말 그대로 확률 값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p-value의 값의 정의는 이렇게 된다라고 아시고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때 쓰는지는 곧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정에서도 이와 같은 G테스트 말고 이 비율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타이틀로 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샘플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프롭점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비율에 대한 문제니까 사실 비율 가지고 하는 게 더 정상적이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G테스트는 비율을 평균의 개념으로 전환해서 그때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 거거든요. 아이디어로. 근데 이것은 모비율을 검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 된 그런 펑션을 제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전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에서 디펙트 된 데이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P는 0.05 형태대로 지금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알터너티브는 less 0.05보다 작은 거에 대한 대립가설이죠. 그래서 이것도 영어명을 보면 결과치는 one sample proportions test with continuous correction. 그러니까 연속성의 수정을 한 경우라는 얘기죠. 디폴트가. 자,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래서 number of detect 이거는 제가 이제 사용자가 쓴 명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데이터고. 그래서 null probability is 0.05. 그러니까 규모가설이 0.05라는 걸 명시해주고 있고요. 이때 이제 쓰는 통계량은 우리가 이걸 배우진 못했는데 앞에서 할 때는 G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변환해서 했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정규 분포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프로포션 개념으로 와서 할 때는 이게 이렇게 카이스케어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한 개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거 과정은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이것이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0.2456 아까보다 좀 더 컸죠. 아까 0.17 얼마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0.05보다 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 true p is less than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있는 less 개념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줍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가 less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reater로 오면 greater로 또 two side면 양쪽에 대한 얘기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이 경우에서도 confidence interval 개념을 줘요. 그래서 95% confidence interval은 0부터 시작해서 0.7. 아까 G랑 했을 때랑 다른 걸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다 G 했을 때는 마이너스 인프에서 그 다음에 0.6 얼마였었어요. 사실은 비율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갈 수 없지만 G 테스트 했었던 거는 평균의 개념으로 전환돼서 했기 때문에 평균이 마이너스만 돼서부터 어느 0.66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프로포션 개념, 그러니까 비율의 개념으로 가니까 비율은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측정치니까 음수일 수 없죠. 그래서 구간도 0에서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0.6이 아니라 0.06이 아니라 0.79 정도 되는 값으로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에 대한 계산값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이 일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얘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또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어느 쪽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어느 쪽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판단 자체를 뒤집을 만한 형태, 물론 이제 그렇게 모호한 영역, 경계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확고한 데이터들의 형태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같은 결론을 거의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포션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correct equal false라는 거. 그래서 without continuity correction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자, 그다음에 당연히 less니까 less than 0.05 이런 거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도 검정 통계량 값이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거.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뭐예요? 컴피던스 인터벌 자체도 좀 차이가 난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고요. p-value가 이렇게 그래서 0.1794 정도 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p-value도 좀 차이가 있죠, 당연히. 통계량 값이 바뀌니까 p-value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검정 통계량의 값이 더 극단적인 데 있을 그 값보다도 더 그런 정도의 면적, 즉 확률을 의미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에 대한 형태의 계산된 값이 달라지면 당연히 확률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0.05보다 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또 다른 방식은 이제 이항문포의 개념의 형태를 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항문포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넘 테스트의 개념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그젝트 바이넘 테스트라고 이제 명령하는 건데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해 보면 이때도 이제는 넘버 오브 석세스 개념 이항문포에서는 어떻게 돼요? 시행해서 몇 번의 성공,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이제 정의한 거죠. 이거를 우리가 했느냐 하는 숫자를 주는 것이고요. 몇 번을 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p-밸류 또 주고 있습니다. 값은 0.2578로 여태까지 것 중에 제일 큰 형태가 됐고요. 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는 또 true probability of success is less than 0.0 이걸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확률에 대한 개념의 것으로 갔기 때문에 95% confidence interval도 마이너스만 대가 아니라 0부터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0.75 정도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한 추정이나 검정에서는 우리가 G-테스트라는 걸 이용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PROP.점 테스트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넘 테스트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다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구가 여러 개가 개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는 형태, 편한 형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우리 단일 집단에 대한 검정 부분의 마지막 부분으로 분산에 대한 검정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분산. 그래서 모분산의 추정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통계량, 분포를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때 배웠던 통계량을 잘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그렇죠? 그에 따라 달라졌어요. 카이스케어 분포를 활용하긴 하지만 뭐가 달라졌어요? 자유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평균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구속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도 n을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균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때는 그걸 우리가 산술평균을 쓴다는 얘기는 n개의 데이터의 합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자유도가 하나 줄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도가 n-1인 카이스케어 분포를 했거든요. 그걸 기억하면 지금까지 검정 절차를 해서 다음과 같은 표를 그대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모평균 뮤를 알고 있을 때 검정 통계량에 대한 형태는 뭐였었냐면 카이스케어 분포에 대한 통계량 분포는 이와 같이 생긴 양의 형태가 카이스케어 n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카이스케어 분포는 우리가 이렇게 쓴다 그랬죠. 이 꼬리 쪽의 면적 알파 될 때 이 포인트는 카이스케어 알파 그리고 t 분포랑 유사하게 자유도를 명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적 확률이 1-1-알파가 된다는 이 사실이죠. 자, 모평균을 알 때 모분산에 대한 검정 방법은 그래서 자, 일단 표에 의한 방식으로 지금 가니까 귀무가설 설정하고 검정 통계량에 대한 얘기 언급하고 그다음에 대립가설 언급하면 되죠. 순서대로. 그래서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 가설 검정. 그래서 검정에 대한 형태는 이와 같은 표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공식이라고 하면 공식인데 뭐 상당히 많은 형태의 식들이 나오고 있죠. 그걸 머릿속에 뒤죽박죽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순차적인 개념을 해서 그때 필요로 하는 형태들을 잘 정리해서 기억하는 방식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 모집단의 분산이 얼마일 것이다. 귀무가설은.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걸 가설로 한다고 했죠. 귀무가설로. 네, 그런 개념. 자, 검정 통계량은 이건데 귀무가설 하에서의 문제니까 이때 이 값이 이제 미지의 형태가 아니라 시그마 not 스퀘어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대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근데 이것은 이제 카이스케어 n짜리 분포에서의 값이에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값이 되는 거죠. 이건 다. 자, 그럼 가설 검정에서 보면 또 분산이 어떤 값보다 클 것이다, 작을 것이다, 또 뭐야?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의 대입 가설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값보다도 큰 쪽에 관심이 있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값보다도 큰 쪽에. 자, 그렇게 되면 이 값 자체가 요 값을 잘 살펴보면요. 요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서메이션 xi-mu의 스퀘어 나누기 지금 시그마 not 스퀘어잖아요. 이걸 자세히 보면 편차의 제곱의 합이니까 요걸 n이나 n-를 나눈 형태가 표본 분산의 개념이에요. 요건 이제 n-를 곱해주면 등호 변화는 같은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값보다도 크다란 얘기는 이게 어떤 값보다도 크다란 얘기는 요와 같은 양이 요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표본에 대한 정보력이 여기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얘라고 얘기하기는 안 되겠나. 큰 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설정된다면.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라고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얘를 기각해서 귀무가설을
기억하고 대립값을 채택하는 이런 형태가 오는 거고요. 하단치 개념의 경우는 어떤 값보다인데 이때는 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쪽이 알파가 되는 거야. 그때 이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카이스퀘어 1-2분의 알파죠. 대칭성이 아니니까 좀 귀찮은 기호지만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자유도 이제 여기다 쓰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값보다도 작으면 작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차이가 작다는 얘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에 비해서 이게 분자가 훨씬 작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볼 수 없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형태가 되고 양측 검정은 어떻게 돼요? 알파가 아닌 요거의 2분의 알파, 요게 2분의 알파. 전체 이 양쪽의 면적이 알파가 돼야 되니까 이쪽이 2분의 알파, 여기 2분의 알파 되는 포인트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값보다도 극단적으로 크든지 극단적으로 작든지 극단적으로 작든지는 0에 가깝든지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타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모평균은 모를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모평균 뮤 대신에 표본평균 x바를 대체 쓰는 방식을 택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 뮤를 모를 때 카이스퀘어 통계량의 분포는 이와 같은 형태. 뮤 대신에 이걸 대치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했고 요 식에 대한 형태를 간편하게 써보니까 이렇게 된 걸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카이스퀘어 n-1자리에 대한 카이스퀘어 분포를 자유도 n-1자리에 대한 카이스퀘어 분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검정 절차는 당연히 세 단계 형태에서 보면 기무가설 어떤 값일 것이다. 당연히 검정 통계량 여기에 대해서 대입하는 거죠. 요거로. 그러면 그 형태만 되고요. 그다음 이것이 카이스퀘어 n-1 분포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의 자유도만 달라진 형태대로 가설 검정 형태가 다 진행되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기각 기준값보다도 크면 이와 같은 상단측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값보다도 더 작으면 하단측일 때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양쪽으로 벌어지는 값인 이것보다 더 크든지 더 작은 값보다 더 작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모평균을 알 때 모를 때에 대한 모분산에 대한 검정 방법으로 우리가 분류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어느 대학의 신입생들 41명에 대해서 IQ 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랬더니 표본 분산 자체가 258이라는 값이 나온 겁니다. 했을 때 225네요. 225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유의수준 5%에서 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IQ 검사의 평균값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단에 대한 IQ 검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이 집단에 대한 흩어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IQ 값이 좀 몰려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근데 225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형태를 묻고 있어요. 표본은 258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각 약 33 정도네요. 그렇죠? 33 정도의 차이가 나는 값인데 이거를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냐? 255하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분산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측정치에 대한 제곱수에 관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근호를 씌워야만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위랑 일치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25면 15의 제곱인 거 알죠? 258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차이 안 납니다. 단위에서 보면. 자, 과연 이거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우리 단계대로 하는 거죠. 자, 기무가설은 225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25인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니까 우리는 뭐냐면 대립가설의 형태에서 기무가설은 225다. 대립가설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수준 0.0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대로 모집단에 대한 평균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통계량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41, 그 다음에 S제곱 어디가 있어요? 표본분산 258, 그 다음에 기무가설에 의한 모집단의 분산이라고 전제되어 있는 값 225 하면 45.867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카이스퀘어 분포 자유도 40자리에서 어떤 데 위치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검정 통계량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찾는데 기각 기준값에 대한 형태를 보면 자, 우리 카이스퀘어 분포를 그림을 그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 양측이에요. 그럼 이쪽이 면적이 0.025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면적이 0.025 되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유도가 40짜리예요. 그래서 자유도 40짜리에서 찾고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건 누적 확률이 0.025죠. 그래서
누적 확률 0.05로 찾아도 좋고 오른쪽 꼬리의 면적이 0.975인 거예요. 그걸 해서 요 포인트를 잡아도 좋고요. 그래서 했더니 24.433이에요. 여기가 24점. 그 다음에 이쪽은 누적 확률이 0.975예요. 이쪽 꼬리 쪽의 면적이 0.025이고요. 그래서 0.975가 되는 누적 확률이 포인트 잡은 59.34입니다. 59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값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끝났죠. 기각 기준값도 잡았고 검정 통계량 값도 알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만 판단하면 되죠. 자, 45.867 어디 있을까요? 24하고 59 사이쯤에 이 정도 있죠.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채택 영역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인대로 24.4 카이스케어 0.975 자유도 40짜리 값이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케어 0.025 자유도 40짜리 값은 59.3인데 검정 통계량의 값은 그 사이인 45.867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채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끝나는 게 아니죠. 해석까지 해줘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냐면 유시는 5%를 쓴다고 했으니까 5%에서는 모분사는 225인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무가설을 채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225라고 225이다 라는 개념으로 단언하지 말고요. 225라고 할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유하게 결론을 내려주길 좀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R을 가지고 직접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와 같은 엑셀 파일로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이 상황에 맞게끔 한 데이터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어서 라지 데이터라고 이제 명명을 했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구조를 좀 봤더니 41개의 오브저베이션이 있고 IQ 변수로서 이와 같은 값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IQ에 대한 변수의 랭스, 길이를 좀 한 거고 그 길이에서 즉 데이터의 수에서 1을 뺀 것이 자유도였었죠. 그래서 자유도를 제가 명시를 했고 그다음 시그마 스퀘어는 225인지 지금 알고 싶은 형태에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제가 지정한 것이고요. 알파 0.0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파라고 명명해서 0.0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그마 테스트라는 함수를 쓰면 되거든요. 검정 함수. 그러면 IQ 값, 이 변수들에 대해서 하라. 그런데 시그마 스퀘어가 225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니까 225 놓고 그 다음에 큰지 작은지 아니면 아닌지 이거에 대한 형태의 선택, 알터너티브를 하게 돼 있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는 225라고 할 수 있는지 했던 거니까 양측 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양측 검정할 때는 여기에 less나 이런 걸 쓰지 않고 to.side라는 표현을 쓰기로 규정이 약속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게 되면 디폴트는 대립 가설은 양측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걸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면 그 결과를 이것만 여러분들이 타이핑해도 밑에 있는 결과가 나올 텐데 저의 경우는 항상 그 한 어떤 실험의 그 시행에 대한 결과를 어떤 특별한 변수로 다시 놔서 값으로 나중에 이 값을 사용할 때를 대비하는 이게 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여러분이처럼 간단하게 하는 경우까지 그렇게 할 건 없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시행 결과를 여기서 필요로 하는 값들이나 어떤 값들을 우리가 사용할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다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상태가 되면 이 안에는 이거에 관련된 요 모든 정보들이 변수화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화돼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우리가 꺼냈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거를 놓고 시그마.점 테스트라고 해서 대문자를 제가 일부러 좀 쓰는 거고요. 그래서 대문자 요 값에 대한 리스팅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목도 보면 One sample chi-square test for variance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한 집단에 대한 얘기라는 걸 명시해 줬고요. 그 다음에 통계량은 분포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chi-square 분포를 이용하죠. 그래서 chi-square 테스트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렇게 G 테스트, T 테스트, chi-square 테스트. 나중에 하면 이제 또 F 테스트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그 결과치들이 이제 제공되는데 데이터는 변수가 어떤 것이다 하는 명시해 준 거고요. 일단 검정 통계량의 값이 45.868이라는 거 계산된 값 일치하고 있어요. 그다음 자유도는 어떻게 돼요? 41개의 데이터였거든요. 거기서 하나를 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의 개수는 41개다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같이 함유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p-value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근데 0.4838로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 p-value는 곧 좀 이따가 따로 더 설명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true variance is not equal to 225 이렇게 less 하단측일 때 less라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알아서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요것을 이제 is not equal이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자기가 표현하게끔 앞에서 안에서 코딩이 된 겁니다. 이런 건. 자, 그다음에 이제 뭘 주냐면 여기 95%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검정 함수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간 추정에 대한 신뢰 구간한 건 양쪽에 대한 것이 각각 있고 안에 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떤 값의 중심으로 어느 정도 범위에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양측 검정했었을 때 신뢰 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 구간 문제예요. 여기서 제공되는. 그러니까 하단측이나 상단측일 때는 극단적인 값이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뭐 확률에서는 0을 포함하는 그 구간을 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요걸 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 173에서 422 정도까지예요. 근데 우리들의 샘플 에스티메이터 variance of IQ가 258 정도 됐었거든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구성하다 보니까 완전하게 258로 못 끝나고 0.004가 좀 따라 붙었습니다.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 값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 구간 안에 검정 통계량의 값, 그러니까 표본의 값이죠. 우리의 데이터의 값, 즉 요거죠. 258 자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적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도 이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보고, 자, 우리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건 이 p-value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p-value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p-value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검정하는 단계 보면, 자, under h not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귀무가설 하에서. 그러니까 귀무가설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평균, 비율, 분산에 대한 얘기할 때 모집단의 평균이 얼마일 것이다. 뭐 비율이 얼마일 것이다. 분산이 얼마일 것이다. 이런 형태. 그래서 이 얼마라는 전제 하에서 일을 진행시켜 보는 거죠. 계속. 그랬었을 때 문제가 없으면 이 가정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이 귀무가설 이상해. 버리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무가설 하에서 즉 귀무가설 참이라는 전제하에서 귀무가설 하에서라는 얘기는 귀무가설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의 값. 우리 카이스케아 검정 통계량 값이 있었고 Z 검정 통계량 값도 있고 이랬는데 이 통계량 값보다도 더 극단적인 얘기는 아주 크든지 아주 작든지 이런 개념을 의미해요. 그래서 크거나 작은 값을 얻게 될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표현해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만약 Z라고 하면 이에 대한 관측값이 Z0라는 값이 계산해서 나오겠죠. 귀무가설에서 정리된 검정 통계량의 값이. 그러면 귀무가설 검정 통계량의 모집단의 평균이 뮤제로라는 상황에서 대립가설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립가설이 만약 이와 같은 상단측이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Z0가 여기다. 검정 통계량의 값을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죠. 이것보다도 더 극단적인 될 때인데 지금 대립가설이 어떤 평균보다 큰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쪽에 오면 우리가 기각할 가능성이 큰 거니까 극단적이라는 표현은 이때는 이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을 이 확률이 바로 p-value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그래서 귀무가설 대립가설이 뮤가 뮤제로보다 클 때 이때 p-value는 귀무가설의 참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 값보다도 확률 변수가 클 이 확률, 이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p-value는. 자, 하단측일 때는 어떤 값보다 작을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형태는 우리가 다른 형태로 그려볼까요? Z0가 여기에 있다면 이것보다도 작을 이 확률이 바로 p-value예요. 자, 양쪽에 있다면 너무나 크든지 작든지가 극단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양쪽에 있을 확률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p-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p-value는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도 크든지 또는 작든지 양쪽으로 벌어지든지. 그래서 그걸 우리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일 확률이에요. 극단적일.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값은 알파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알파. 주어진 알파. 기분 알파라는 표현을 써요.
알파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죠? 뭐 이런 형태면 G알파가 결정됩니다. G알파가 알파의 값 따라서 통계량에 따라서 이전 형태 생길 수도 있고 여기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G알파가 이쪽이라면 즉 검정 통계량의 값에 대한 P-밸류가 여기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기각 기준값이거든요. G알파 이렇게 되면. 자, 기각 기준값 G알파보다도 여기에 있는 값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어요. 즉, 이 면적이, 즉 P-밸류는 면적이죠. 알파도 면적이고 이때 P-밸류가 큽니다. 이때는 기각 기준값, 극단적인 데 오는 형태가 아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채택하게 되죠. 자, 만일 G알파가 이 정도에서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P-밸류가 여기고 알파 값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작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각 기준값보다 더 큰 데 있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채택이 아닌 기각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판단할 수 있냐면 P-밸류하고 이 알파, 이것도 면적이잖아요. 얘를 대소관계를 비교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알파가 더 적다? 그럼 P-밸류가 크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보다도 P-밸류가 작으면 그 면적이 작다는 얘기는 알파가 여기 있는데 P-밸류는 여기거든요. 좀 그래프가 좀 중복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기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결론적인 문장 하나 얻냐면 다음과 같은 언. 그래서 P-밸류는 검정 통계량의 값보다도 더 극단적인 데 있을 확률이니까 우리가 분포표가 있든지 또는 우리가 통계 패키지에 도구가 있든지 하면 그 P-밸류를 계산할 수 있어요. 표에 의해서는 좀 유사한 값으로, 그다음에 통계 패키지에 하면 정확한 값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P-밸류 계산할 수 있고요. 알파는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도 면적이고 P-밸류도 확률이니까 면적인데 이 대소관계가 가능해요. P-밸류가 알파보다 작으면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기준값보다도 더 극단적인 데 있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기모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그래서 기모가설을 기각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P-밸류. 아까 우리 검정 결과를 볼 때 다 P-밸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패키지 같은 걸 이용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손으로 해서 계속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P-밸류 값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그때는 뭐냐면 우리 검정 통계량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각 기준값이라는 게 정의가 되죠.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하고 통계량 값하고 기각 기준값을 비교해서 밖에 있는지 채택 영역이 안에 있는지 기각 영역에 있는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가설 검정하면 되는 건데 컴퓨터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판단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판단은 오로지 인간의 몫이죠. 상황 계산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얘가 대립가설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지정해 줘야 되는 거고요. 뭐 등등. 그래서 뭘 주냐면 컴퓨터는 사람이 판단하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P-밸류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검정 통계량 계산하고 뭐 하는 거 과정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이것들을 보고 뭐 할 필요 없이 P-밸류만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검정 통계량의 값은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냐에 따라서 통계량의 모양도 다르고 분포도 달라요. 근데 P-밸류는 어떤 분포든지 간에 똑같은 P-밸류예요. 그래서 주어진 알파 주어지고 있잖아요. P-밸류 컴퓨터에서 계산되고 그래서 이 값을 제공을 받죠. 우리 검정에 대한 결과치 계속 보면 그래서 그 값이 알파보다도 작은지 큰지만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기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해도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이 사실보다는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하는 거로 더 기본적인 이론적인 형태를 지금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을 활용한 시연의 예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는 이제 언급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일 집단에 대한 추정 검정까지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 특히 이제 검정 부분만 좀 보게 되면 우리 실제 현상은 그러니까 가설 검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상반되는 두 개의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의 표본을 가지고 봤었을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옳으면 다른 건 틀린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이런 방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상은 기무가설, 그래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우리 데이터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면 데이터는 일부인 표본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무가설이 참인데 채택하는 건 옳게요. 그다음에 거짓일 때 기억하는 건 옳게. 그런데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무가설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채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라고 했는데 두 개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우리는 이거에 대한 건 관심을 밀어두고 현재 우리는 여러분 이것만은 지금 관심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는 3가지지만 모평균, 모분산, 모비율 이거 3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규모가설 형태는 모평균의 값이 얼마일 것이다, 비율 값이 얼마일 것이다, 분산의 값이 얼마일 것이다. 당연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눠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긴 거죠. 모평균에 대한 얘기는 모분산에 대한 얘기가 알려져 있을 때랑 미지,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따라서 사용하는 검정 통계량의 분포가 다른 거예요. 검정 통계량도 다르지만, 오케이. 검정 통계량은 알 땐 당연히 시그마를 쓰지만 모르면 당연히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모빌에 대한 건 그대로 그냥. 그래서 이건 정규 분포. 그래서 모평균과 모비율은 정규 검정을 하든지 T 검정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모분산에 대해서도 모집단의 평균이 아는 경우 모르는 경우를 나눠서 안다면 자유도 n짜리 카이스케어, 모르면 하나를 써먹었기 때문에 자유가 줄어드는 카이스케어 n-1짜. 그때 따른 통계량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검정 부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나름대로 수기로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정리하는 것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확연하게 여러분들 구분도 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혼돈이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한 집단에 대한 추정 부분, 검정 부분까지 해서 추론 부분을 이제 끝냈고요. 이제 남은 부분은 우리 6장과 7장 교재를 봤었을 때 좀 섞여 있는데 두 집단에 관련된 형태의 추론을 좀 보려고 그래요. 두 집단 간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비율이 차이가 있는지, 분산이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차라고 얘기합니다. 차.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의 차에 대한 추정 검정, 두 집단의 모비율의 차에 대한 추정 검정, 분산도 두 집단의 분산의 차이에 대한 추정 검정인데 분산은 뺄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눗셈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두 집단의 분산의 비에 대한 추론, 이런 개념으로 비라고 붙습니다. 비율. 오케이? 그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